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옹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고 26%까지 유찰이 된 그런 농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농지를 입찰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면 바로 입찰을 할 정도로 그런 장점이 많은 농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기 자본 2,8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평생 동안 49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많은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지입니다. 2024 타경 2070 농지이고 12월 22일에 입찰이 예정이 된 그런 농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남 창원에 있는 농지이고 590평 정도 되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억 7,700 정도로 나왔고 최저가가 26%까지 떨어진 4,60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지가는 1억 1,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가 공시지가의 반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최저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 보면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제가 이 농지를 가지고 연금 조회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법원 감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1억 7,700인데 낙찰을 27%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법원 감정가는 보통 일반적인 감정가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정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법원 감정가의 90%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1억 5,9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5년 후에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 후에는 연 5% 정도씩은 감정가가 상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억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가의 90%가 농지 담보가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억 8,300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확인이 된다면은 경영이양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이양형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100%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지금 대출액도 있고 대출액에 대한 이자도 있고 그 다음 2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낙찰가의 20%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담보가치의 15%는 대출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3,800 정도가 되겠네요. 봤을 때는. 그리고 담보 가치도 15%를 제외를 해야 되겠죠. 지금 1억 8,300인데 15%를 제외한 금액으로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종신정액형은 49만 원, 그 다음에 전후박형은 59만 원 정도 나오고 뒤에 10년 후부터는 더 낮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20년 동안 받는 거는 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농지도 한 5년 정도 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 받은 연금으로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수시 인출형이 다시 제기된다면 수시 인출금으로 4,100만 원을 받고 그 외에 연금으로 종신정액형으로 40만 원을 받습니다. 자, 5년 동안의 총 자본이 아까 3,800이었고 여기서 15%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보면은 이걸 총 다 하게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수시 인출금으로 한 4,100만 원을 좀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이 농지에서 연금을 40만 원씩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농지인 것 같고,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이면은 사실은 그 임장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입니다. 딱 봐도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지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도로이기 때문에 하얗게 생긴 데는 도로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이고요. 농사를 잘 짓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수로라든가 물을 대고 물을 빼는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죠. 농업진흥구역이 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농림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보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유 구분에서 개인 공유인수 0명이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한 다음에 다 모든 권리들이 말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 세로 한 명 가로 열고 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 역시도 아까 국유지였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개별보공시 시가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8,400원인데 10년 전에 보게 되면은 42,000원이었으니까 그래도 16,000원 정도씩은 제곱미터당 16,000원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올랐다고 보고요. 작년에 비해서 58,000원에서 58,400원이니까 미약하게나마 다시 올라갔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들을 하나씩 가져가고 보유를 하다 보면은 그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는 그 영농 경력을 쌓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농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